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193개국 대표들이 모인 세계기록유산위원회. 한국에서 온 김혜원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한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지금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한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 문자가 다른 민족의 언어를 구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문자가 없던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의 언어를 완전히 되살려냈다고요. 단 일주일 만에 말이에요. 일주일이라니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김 교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유네스코에서는 매년 세종대왕의 이름으로 문맹 퇴치상을 주고 있다고 했어요. 벌써 34년째라고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부톤섬, 작은 마을. 7살 라야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품에서 울고 있었어요. 자신이 바보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야의 어머니 시티가 딸을 꼭 안아주며 이유를 물었어요. 라야는 선생님이 인도네시아어로 수업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자신의 이름도 못 쓴다면서요. 찢어지는 마음이었어요. 찌아찌아족인 그들에게는 고유한 언어가 있었지만 그걸 쓸 문자가 없었거든요. 9만 3천 명의 찌아찌아족. 축구장을 가득 채운 인파만큼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할 방법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도 엄마가 부르는 자장가도 모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기적 같은 만남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김혜원 교수가 찌아찌아족을 만난 거예요. 김 교수는 한글이라는 문자로 그들의 언어를 쓸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워했죠. 김 교수가 칠판에 큰 원을 그렸어요. 이건 아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을 동그랗게 해서 내는 소리라고요. 아이들이 따라했어요. 이번엔 막대기 하나를 그리며 이건 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놀랍도록 단순했어요. 너무 단순해서 아이들이 금세 이해했죠. 30분 후 교실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라야가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고 칠판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라야라고 적었어요. 자기 이름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쓴 거였죠. 라야가 뛰면서 환호했습니다. 자신이 이름을 썼다면서요. 교실이 순식간에 흥분의 도가니가 됐어요. 다른 아이들도 너도 나도 칠판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들도 이름을 쓰고 싶다며 앞다퉈 나왔어요. 20분 만에 칠판이 한글로 쓴 찌아찌아 이름들로 가득 찼어요. 아비딘, 라술라, 시티, 무함마드. 아이들의 환호성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한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야이 베그하라. 엄마 사랑해요라는 뜻이었죠. 라야가 써준 걸 읽어주자 어머니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딸이 글을 쓸 수 있게 됐다며 감격했어요.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외국 문자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교육부 관리가 마을에 나타났어요. 인도네시아어가 공식 언어라며 다른 문자는 문화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이제 막 희망을 찾았는데 다시 빼앗기는 건가요? 그런데 라야가 용기를 냈어요. 7살 소녀가 공책을 펼쳤어요. 한글로 빼곡히 쓰인 찌아찌아어 일기였죠.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라고 설명했어요. 이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서요. 관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내가 썼냐고 물었습니다. 라야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한글로 자신들의 말을 쓸 수 있다고요. 그 순간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어요. 80세 넘은 찌아찌아족 어른이었죠. 평생 자신들의 말을 기록할 방법이 없어서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어요. 이제야 후손에게 이야기를 남길 수 있게 됐다고요. 관리는 고민 끝에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어 교육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됐어요. 3년이 지났어요. 라야는 이제 10살이 됐어요. 찌아찌아어와 인도네시아어를 모두 완벽하게 쓸 수 있게 됐죠. 더 놀라운 건 한글로 찌아찌아어를 배운 아이들이 다른 과목도 더 잘하게 된 거예요. 논리적 사고력이 향상됐거든요. 이 소식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퍼졌어요. 문자 없는 소수민족 언어를 한글이 구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뉴욕타임스가 찌아찌아족을 민족 정체성 보존의 성공 사례로 대서특필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유네스코에서는 1989년부터 매년 세종대왕 문해상을 수여하고 있어요. 문맹 퇴치에 기여한 전 세계 개인과 단체에게 세종대왕의 이름으로 상을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59개 단체가 받았습니다. 인도, 아프리카, 남미에서 문맹을 퇴치한 영웅들이 모두 세종대왕의 이름으로 상을 받은 거예요. 라야는 지금 17살이 됐어요. 놀랍게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입학 면접에서 그녀가 한 말이 감동적이었어요. 한글이 없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아이로 살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면접관들이 숨을 죽였어요. 7살 때 처음으로 제 이름을 썼을 때의 기쁨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제는 의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요.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한글이 저에게 꿈을 선물해줬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꿈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부톤섬에서는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한글로 옛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젊은이들이 한글로 사랑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찌아찌아어가 사라질 위기에서 완전히 되살아난 거예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며 했던 말이 있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한다고 하셨죠. 600년이 지난 지금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라야가 한글로 자신의 꿈을 적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한글 원리로 만든 문자가 문맹을 퇴치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세종대왕의 이름으로 문맹 퇴치 영웅들이 상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600년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한류입니다. 문화나 음악이 아닌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만든 기적이죠. 편견을 깨는 것은 정말 실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전 세계에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함께해 주세요.